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EBS 토목달 토예특 오늘 27번째 리딩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우고요. 자,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Q&A의 1편, 2편, 3편 이렇게 지금 탑재가 좀 되었는데 형식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다 느끼고 있으시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토익의 본질이 문제 풀고 답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강의는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케이.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Part 6의 컨텐츠를 좀 다루려고 해요. Part 6는 이제 8문항이죠. 자, 집중력 잘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모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토예특! RC. 자, 여러분들 문제 풀고 지금 들어오셨을 텐데, 자,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지금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 article 이렇게 돼 있어요. article 딱 보시는 순간, 자, 뭐부터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긴장도를 조금 올려야 된다. article은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Part 6는 빈칸 추론의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 모든 문장들 하나도 빼지 않고 꼼꼼하게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덤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는 앞쪽으로 돌아가서 자, March 2nd부터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을 놓치시면 빈칸 추론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월 2일 날이 되겠고요. 자, 어젯밤에 자, Sylvan Industries라고 해서 지금 회사 이름이 나와 있네요. 자, 이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자, 왔어요. 어디까지 왔죠? 보통 came to 다음에는 장소가 오게 되는데 자, 지금은 agreement가 왔죠. agreement는 동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의 지점까지 왔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의에 이르렀다의 표현이 되겠죠. Come to an agreement는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동의에 이르렀는데 누구와의 동의입니까? 바로 시 당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구냐면 하나는 기업이고 하나는 시 당국이에요. 그래서 요 동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파악이 됐는데 궁금한 건 뭐죠? 동의의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 회사가 completed 이렇게 나왔어요. 자, complete는 finish의 뜻이죠. 끝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뭘 끝냈습니까? 구매를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rchase는 다시 한번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명사로 쓰였지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매했는지가 나오는데요. of a lot 이렇게 되어 있어요. lot이라고 하는 단어는 학생들이 뭐 a lot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들어봐갖고 여기에 있는 a lot도 많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학생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parking lot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lot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공터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빈 공터의 구매가 되겠어요.
자, 그 빈 공터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랭캐스터 도시 이름이고요. Industrial Zon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보통 Industrial Zone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공단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랭캐스터에 있는 공단 지역에 그런 빈 부지의 구매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업이 부지를 구매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뒤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R&D Center the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곳에 R&D 센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은 풀 수 있는 자, 기회가 이제 왔습니다. 자, A, B, C, D의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품사가 서로 같진 않죠. A번은 부정사고 그 다음에 B, C, D는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develop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여러분들이 자타 동사로 둘 다 쓰인다는 사실을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복이 굉장히 많은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전하다와 개발, 발전시키다의 뜻이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누구 자리인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항상 귀찮은 건 뭐냐면 and가 등장하게 되면 귀찮죠. 자, 귀찮은 이유는 and의 앞뒤에는 중복되는 것들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자, 이 토에트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여러 차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and 다음에 누가 생략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선택지를 봤을 때 없죠. 예, 따라서 일단 주어는 똑같은 겁니다. 주어가 뭔데요? 자, 보니까 주어가 이 회사거든요. 자, 이 회사가 구매를 끝냈고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투부정사는 성립이 가능할까요? 투부정사 성립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온다라고 하면 이 투부정사와 걸리는 어구가 and 앞쪽에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이제 동사 자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업체가 구매를 완료했고 그리고 이 업체가 뭐뭐 했다의 맥락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맞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자, A번을 여러분들이 소거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 C, D는 이제 그 뜻이 전부 다 똑같은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제 어법 문제로 여러분들이 자, 결정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어법 문제는 동사의 어법 문제는 뭘 따지는 거죠? 수태 시제를 따지는 것인데 숫자부터 먼저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까요? 자, 숫자를 먼저 따져보니까 자, will, has, could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여러분들 3인칭 단수였잖아요. 3인칭 단수의 주어와 어울리지 않는 동사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 이제 태가 문제가 되는데 수동태, 능동태가 섞여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되지만 셋 다 능동태예요. 자, 동사의 형태는 BPP를 제외하고는 다 능동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법 중에서도 논점이 뭐다? 시제 논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점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흔히 하는 착각이 여기서 이제 발생돼요. 뭐냐면 and가 나오면 앞쪽과 시제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and의 앞과 뒤의 시제가 똑같은 것은 일반적이기는 해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and가요 항상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and 앞뒤에는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5년 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해왔어요 라고 하면요 앞쪽에는 과거 동사가 오는 것이고 자 5년 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해왔다면 현재 완료가 오는 거잖아요. 과거에 뭐뭐 했고 자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and가 지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앞쪽이 과거 동사라서 빈칸에도 과거 동사를 찾아서 넣겠다라고 하면 선택지 중에 답을 찾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and 앞뒤에는 말이에요. 대등한 것이 오는 것은 맞아요. 동사 대 동사가 오는 건 맞지만 항상 동일한 시점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시면 오늘은 제가 보기에 제일 커다란 대어를 잡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맥락상 이제 어떤 시제가 와야 되느냐를 결정을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요. 자, 토지의 구매는 이미 완료한 것이 결정됐죠, 과거에. 자, 근데 이 R&D 센터를 갖다가 그곳에다가 지금 개발 를 갖다가 앞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느냐 등등등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지금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읽어본 내용까지를 가지고는요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문장 뒷문장의 단서를 통해서 자, 시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바로 다음 문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실번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국적인 그런 생산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appliance는 그
가정용품이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가전제품으로 보셔야겠고요. Electronic Appliances라고 하면 백색 가전이라고 해요. 냉장고 같은 거, 세탁기 같은 거. 자, 그래서 이런 것의 생산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그 다음 문장, 이 문장만 봐도 여태까지 개발을 진행해 왔는지 아니면 앞으로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시점 결정을 하긴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읽어야 되죠. 그럼 더 뒤로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benefit이 있어요.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센터를 짓는 건데, 이 움직임의 benefits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가 오픈이 되면 우리는 고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선 결정하시죠. 센터가 오픈이 되면 고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센터가 오픈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를 단서로 한다면 정답을 뭐로 고를 수 있다? 이런 과거나 현재 완료는 말이 안 되고요. 앞으로 센터를 그곳에 개발할 것이고 고용을 할 것이다로 연결되는 것이 시점상 맞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B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득이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이동을 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지금 빈칸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문장은 이미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어요. 자, 그래서 자, 시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움직임의 그런 혜택,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의 혜택이 tremendous, 뭐 거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혜택이 어떤 혜택일까요? 자,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서로 의미가 다른 형용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관련된 이런 뜻이고요. 자, B번은 예기치 못한 이런 뜻이에요. on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반대말을 만드는 거죠. for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앞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 있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forehead 이렇게 얘기하면 이마예요, 앞쪽의 머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foresee라고 하면 앞쪽을 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견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on이 붙었고, 자, 지금 seen 이렇게 PP 형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형용사처럼 쓰이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unforeseen delays라고 하면 예기치 못한 지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번은 이제 자원봉사자의 명사와 뭐뭐를 자발적으로 하다라고 하는 타동사로 사용되는데요. 뭐 사전에 따라서는 C번의 이 선택지가 형용사로 소개되어 있는 사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래서 volunteer nurse 이렇게 얘기하면 자원봉사 일을 하는 간호사 뭐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로 소개된 사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volunteer nurse를 복합명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거는 이제 뭐 사전에 따라서 소개가 서로 다른 것이니까 자, 그 정도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 D번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형용사로 주로 쓰이지만 동사로도 토익에 간간히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답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이 economical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왔으나 자, 형용사가 두 개가 되고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 자, 그런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죠. economical은 경제적인의 뜻입니다. 경제적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경제적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여쭤보면 답변을 잘 못하시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자, 경제적인은 효율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an economical car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경제적인 자동차인데 경제적인 자동차는 기름을 적게 먹는 효율적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노믹과 구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세트로 알아둬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혜택이 굉장히 클까요? 주어진 선택지 중에는 어때요? 그렇죠. 경제적인 혜택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2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였는데 어렵지 않게 A번으로 정답을 확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2번 문제까지 완료하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The next. 아직 빈칸 문제가 계속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센터가 오픈을 하게 되면 자, 고용을 하게 될 것인데, 자, at least는 최소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220명 정도를 고용을 하게 될 거고요. 많은 job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자리들은 high paying ones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ones는 뭘까요? 바로 jobs를 말하겠죠. 스티브 잡스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봉급을 많이 주는 자, 그런 그 직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이 왔네요. 자, 그래서 이 잡들은 또 어떤 잡들이에요? will go to.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가나요? resident는 바로 주민들이죠. 랭캐스터의 시민들에게 돌아갈 그런 그 양질의 그런 직장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 누가 말했냐면 spokesma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pokesman은 누구냐면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시의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말했다고요? 요거는 지금 앞문장의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건 좀 정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뒤쪽에 나와 있는 요 다운표는요. 앞에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의 연결편이고요. 요거는 완전 새로운 문장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네요. 자, 그 대변인이 이제 언급을 한 건데요. 자,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바로 공사를 말했는데요. on the sit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현장의 공사가 자, would beg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언제요? sometime in summer가 되겠어요. 여름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아까 1번 문제의 시제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Part 6의 시제 문제는 단일 문장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My best blank. 나의 최고의 뭐뭐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that 이하의 내용이 뭔가요? Work will start in Ju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라이가 여러분들 7월이니까 여름에 시작되는 거 맞죠? 나의 최고의 뭐뭐뭐는 7월에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어진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argument부터 시작해서 combination까지 모두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명사의 어휘 문제로 보는 게 맞겠죠. 이 중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단어는 estimates인데요. 요거는 요 강의를 통해서도 몇 차례 강조를 여러분께 드렸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동사처럼 생겼어요. ATE로 끝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거 괴물입니다. estimation이라는 명사가 있지만 estimate도 명사로 정말 토익에 많이 나오죠. 추정치, 추정액 혹은 견적, 혹은 견적서의 의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누군가요, 도대체? 자, 라고 보면요. 나의 최고의 추정은 바로 이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3번은 어렵지 않게 또 정답을 자 C번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세 번째 문제까지 해결이 다 됐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로 이동해 볼게요.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빈칸 추론이 되겠습니다. 빈칸 추론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염두하시고요. 자,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spokesman을 말하겠죠.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용이 되잖아요. 어떤 말이 인용됐을 때는 되게 귀찮아요. 앞쪽에 he said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땡땡이가 나와서 목적어 역할을 해도 되는데 이 인용 부위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빼고 자, 그 뒤쪽에 누구누구가 말했다 등등등을 자, 땡땡이 그러니까 양따옴표 뒤쪽으로 빼기도 하는데 그때는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듣고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일반 명사가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도 되고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게 되면 항상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만 구성된다는 것도 자 고난이도의 컨텐츠니까 알아두셔서 손해보실 일은 없어요. 토익에서 이걸 어법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겠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정보가 나오면 좋을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A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t. y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다.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한다. 자, 요거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yes는요. 여러분들 부정문에서 부정어 뒤에 쓰이면 자,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의 뜻이고요. 의문문에서 사용되면 자, 그때는 벌써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긍정문이에요. 자, 그리고 앞문장과 뒷문장이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때 yes는 부사로 보시면 안 되고요. 등위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로 yes이 쓰이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주의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A번의 yes는 그러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반대되는 얘기가 지금 등장한다는 얘기인데 맥락만 맞으면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디테일들이 있어요.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regarding의 별표 3개 잘하고 계시죠? regarding은 about의 뜻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된? 구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orkout이 나와 있습니다. workout의 뜻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정말로 뜻이 많은 단어인데 토익에서 아주 자주 다루는 그런 어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갑니다. 1번 운동하다의 뜻이 있어요. 명사로 여기 중간에 하이펀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게 지금 운동의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 일따위가 잘 풀리다의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I hope everything will work out for you.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요 희망해요. 뭐를요? 모든 것들이 will work ou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잘 풀리기를 희망해요. 이런 뜻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해결하다의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문맥에 맞춰서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workout은 1, 2, 3번 중에 누굴까요? 3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당국과 해결해야 할 구매와 관련된 디테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글을 어, 지문을 앞에서부터 꼼꼼하게 잘 읽어왔다면 A번은 오답으로 못 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보면 구매가 모두 완료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구매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될 디테일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A번은 지울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however가 나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논리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He would not give a firm date. 하지만 그 사람은 주지 않을 겁니다. 뭐를요? 그 사람은 여기서 이제 spokesman인데요. firm date예요. firm은 확고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확정된 날짜죠. 그러니까는 작업의 시작을 위한 확실한 날짜를 주지 못할 겁니다.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이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사람의 추정이에요. 추정. 하지만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다의 내용으로 지문이 마무리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B번에다 정답을 쓰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나머지 오답들 처리할게요. 자, now that이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별표 2개. now that은 수거 접속사죠. 접속사입니다. 정체가 때문에. 자, building 건축이 거의 어때요? 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early는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통 부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은 거의 없는데 이 nearly는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맥락상 맞으면 간간이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시험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법 문제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래요. 그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빌딩은 건물이라고 보시기보다는 건축이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건축이 거의 완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용의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과정, 절차가 can begin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건축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문에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C번은 오답이고요. D번 같은 경우에 in fac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n fact는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 쓰는 그런 부사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tentatively는 임시적으로, scheduled는 일정이 잡혀 있다 이런 뜻이죠. it's tentatively schedu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언제로요? 8월 3일 날에 시작하기로 그렇게 잡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것도 상세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시작 시점은 바로 7월 달입니다라고 바로 앞 문장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뭘 8월 3일 날로 임시로 날짜가 잡혀 있는 게 상세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A번이나 C번, D번은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오답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지문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그러시면 두 번째 지문 잘 풀고 돌아오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뵐게요. 토요일
RC. 자, 두 번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메일이에요. 자, 일단 수신자와 발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일부러 이름은 지금 ebs.com으로 한번 지어봤는데요. 어때요? EBS는 참고로 ebs.co.kr입니다. 여러분들 ebs.com 치시면 엉뚱한 데 나올 수도 있어요. 뒤쪽에 같은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짜는 8월 24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델이라고 하는 분께 자 지금 이메일을 보냈는데 내용이 뭘까요? 감사드려요. 뭐에 대해서? 당신의 지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관계인가 봐요. 그래서 이 코델이라고 하는 분은 고객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데일리 이런 것이 나오는 걸로 봐서 신문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자, 지불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독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부사 자리입니다. 자,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연결부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니면 뭐 일반 부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어차피 빈칸 추론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자, 지금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답을 내도 되니까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뭡니까? subscriber, 정기 구독자죠. 그래서 해밀턴 데일리, 해밀턴 데일리 역시 신문사였어요. 자, 컴마 다음에 명사가 또 나오니까 두 개는 동격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의 가장 큰 신문사인 해밀턴 데일리에 대한 정기 구독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목이 환영이었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에 여러분들 어떤 선택지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오는 뭐 이제, 지금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fterward는 어때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the는 그때, 그리고 나서. meanwhile은 그러는 동안에. 이게 전부 다 부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결국 어휘 문제 아니에요? 근데 맥락상 가장 적절한 건 뭐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제하고도 호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예, 돈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당신은 자, 어때요? 우리 신문사의 정기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답을 여러분들 A번에 now로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now에 대해서는 부사만 소개를 했는데요. 자, now는 참고로 부사도 될 수 있지만 명사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아까 전에 명시는 안 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시면 5번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으로 가시면요. 자, 여기로 가는데 중간은 빼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직 빈칸 추론 안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마침표가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시험장에서도 마침표가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게 빈칸 추론이에요. 자, 그럼 앞쪽의 내용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희망하죠. 대시 생략돼 있네요. 자, 뭘 희망합니까? 당신이 즐기기를 희망합니다. 뭘 즐기기를 희망하죠? 자, 기사 읽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 writ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분사잖아요. 그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거잖아요. 네. 자, 누구에 의해서? award winning staf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을 갖다가 수상한 직원들에 의해서 쓰여진 articles 이렇게 되겠죠? 자, 기사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writ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3단 변호를 할 때 ABC예요. 그래서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불규칙으로 움직이는 동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we not only. 자, 동그라미라고 말해놓고 네모라고 했네요. 아이 민망해라. 뒤쪽에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죠? but also가 나오는 거죠. not only가 나오고. but also 찾으세요. 어디 있습니까? but al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일 뿐만 아니라 B 이런 얘기죠. 우리는 제공합니다. 뭐를요? comprehensive는 광범위한 별표 2개. 교육에서 중요한 단어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coverage가 되겠습니다. 자, coverage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동사 cover로부터 나온 명사고요. 자, coverage는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보험에서는 자, 덮어주는 거예요. 뭐죠? 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덮어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사를 갖다 가서 커버해 주는 거예요. 보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도 혹은 보도 범위라고 해석을 할 건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커버리지도. 자, 지역 뉴스, 스포츠 이런 것들 그리고 weather, 날씨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어떤 그 보도 있죠. 이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됐죠?
자, 동사 대 동사가 A, B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당신에게 통지를 또 해줄 겁니다. 뭐에 대해서 통지해 줄 거예요? Every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것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going은 이제 명사 자리가 아니니까 분사고요. 자, go on 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진행되다의 뜻이 있죠. In the Stat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발생되는 그 밖의 모든 것들도 자, 당신에게 모든 것들을 통지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문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자, 지금 보도를 하는 자, 그런 신문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빈칸 추론은 뒤엔 그 뒤쪽과도 맥락이 잘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빈칸 뒤쪽의 문장도 꼼꼼하게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앞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A paper. 신문이요. 어떻게 된다? 자, 배송될 건데 당신에게 메일. 이건 일간 신문이니까. 자, 그리고 자, 당신은 어때요? 또한 얻게 될 것인데요. 온라인 페이퍼에 대한 뭐를 얻게 된다. 온라인 페이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의역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빈칸 문제 아직 안 풀었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앞쪽과 뒤쪽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앞쪽은 지금 보도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뒤쪽은 지금 배송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중간에 뭐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자, A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오퍼가 자, Part 6에서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요. 연결부사와 지시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앞쪽에 스페셜 오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러한 스페셜 오퍼가 라고 나오려면 앞쪽에 무슨 특별한 거래 제의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this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만 봐도 바로 오답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특별한 거래 제의가 won't last long.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됐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last는 자동사로만 쓰이는 거 너무 많이 강조드렸죠? 자, 그 다음에요. 자, lo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동사 다음에 왜 명사가 나왔느냐? 이런 거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이 없지만 저는 그런 학생들 되게 좋아해요. 들어와, 들어와. 여기서는 요거 설명드릴게요.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요거는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for long time을 줄여 for a long time에서 그걸 줄여가지고 long을 그냥 일반 명사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긴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최근의 사전들을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이 long이라고 하는 단어를 형용사로만 소개하지 않고요 부사로도 쓸 수 있다라고도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long은 for a long time에서 자, for를 제거하고 long만 남은 것이다 라고 봐도 되고요. 아니면 부사로 그냥 파악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소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서두르세요. 자, 여기 되게 좋은 표현이 많아요. take advantage of는 별표 3개 드릴게요. 수거입니다. 자, 이용하다. 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답이었고요. 자, B번으로 가겠습니다. If you want to get the print version. 자, 그 print version이라고 하는 거는 인쇄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버전 말고 인쇄 버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온라인 버전만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버전을 갖다가 받고 싶으면 너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왔냐면 다음 주부터 배송해 줄게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있었잖아요. 이건 논리전개상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면요. 우리는 당신의 염려와 걱정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염려와 걱정이 지금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오답 내시면 되겠고요. 해석 연습 차원에서 다음을 또 해보면 여기 또 주어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또 어때요? 그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곧 빨리 당신에게 응답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정답은 D번 아닌가요? 그래서 정답 여러분들 D번으로 확정하시면 되겠고요. D번은 안 읽으셔도 돼요. 실제 시험장이라면.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저희는 해설 과정이니까 읽어가시면서 정답에 대한 근거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당신은 우리의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ws가 되겠어요. 바로 앞에 보도 범위가 지역이라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또한 어떻습니까?
자, 전국적인, 그 다음에 국제적인 뉴스가 되겠어요. 뉴스 섹션 있죠? as well, 또한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뉴스 섹션을 읽는 것도 또한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문장은 뒷문장과의 연결성은 없지만 앞문장에 대한 추가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우 적절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자, 정답의 근거까지 자,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6번 마무리 짓고요. 7번으로 갈게요. The next.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제는 다 읽어보셨어요. 당신은 뭘 얻게 될 거라고요? 온라인 페이퍼에 대한 뭐뭐를 얻게 될 것이다의 맥락이었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accessing부터 access까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access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머리가 쭈뼛 쓰지 않아요? 실제로 토익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앞쪽에서 access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는데 뭐가 기억나십니까? 어디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까요?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유, 잘했어요. access는 명사로 쓰이면 셀 수 없는 명사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무조건 타동사라고 했어요. 어디에 접근하다지만 타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에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자리는 분명히 목적어 자리예요. 이건 구조 문제입니다. 품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동사는 안 되니까 이제 다 지우고 나면 결국은 분사도 안 되죠? 자, 그러면 동명사 자리냐 명사 자리냐만 남는 거거든요. 그럼 동명사는 왜 명사 자리인데 못 들어가요? 자, 그때 이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 access는 타동사기 때문에 동명사가 돼도 동사 구조라 뒤에 뭘 취해요? 목적어를 취해야겠죠? 뒤쪽에 목적어가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자, 결국은 정답은 어디다 쓰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명사에다가 정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acc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가 일반 명사 자리인지 아니면 동사 구조를 갖추고 있는 명사 자리인지를 따져보시면 되는데 뒤쪽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긴 일반 명사 자리죠. 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해냈지 말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access를 동사라고만 생각하시면 D번에다 답 못 써요. 그래서 access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아주 여기서 활용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답을 잘 쓰고 토익 별거 아니네 하고 휘파람 한번 팍 여러분들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정답 D번으로 확정하고요. 자, 그러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8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째 문제는 자, 어떤가요? 이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빈칸 추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요 앞쪽의 문장 요거는 뭐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짤막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please look at the attached form 이렇게 돼 있어요. 배송될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 페이퍼에 대한 접근 권한도 얻게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첨부된 양식을 보래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나와 있는데 A, B, C, D의 선택지는 이렇습니다. 모두 전치사잖아요. 뜻이 달라요. 어휘 문제입니다. 다만 about는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전치사뿐만 아니라 부사로도 쓸 수 있다는 점, 주로 수형용사 앞에서 쓸 수 있다는 점까지 강조를 드려볼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You will find your username and password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당신 사용자 이름하고요 패스워드를 보게 될 거예요. 여기 양식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it는 여기서 말하는 attached form이에요. 그럼 양식상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한 장소 개념의 전치사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for나 about는 적절치 않아요. 제가 for나 on이나 at에 대해서 뜻을 안 드린 이유는 의미가 한 20가지 이상 되고 토익에 나오는 용례만 6, 7가지 이상 되기 때문에 거대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전치사에 대한 의미를 다 정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먼저 해석을 통해서 어떤 맥락인데 이 맥락에 쓸 수 있는 전치사는 누구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at과 on과 in이 있는데요. in은 넓은 장소에 주로 쓰고 자, 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좁은 장소에다 써요. 주로 건물과 관련해서 주로 at을 쓴다. At the airport, at the building 이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on은요. 뭐뭐 위에 접촉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컨셉 자체가. 그래서 on이 자, 일반 장소를 나타낼 때도 취하는 명사는요. 주로 바닥형 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on the third floor. 이렇게 얘기하면 3층 위에서 이렇게 되고요. 기차의 트랙 위에서 그럼 on the track 이렇게 쓴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양식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양식에. 그죠? 그래서 양식에서 자, 네가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볼 수 있어. 라고 하면 as 쓰시면 안 되고 요거는 위쪽의 개념이라고 봐서 on it 이렇게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 여러분들 C번으로 확정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이거야말로 정말 뱀다리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다시 한번 C번이라는 거 여러분께 확인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행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렵죠, 그죠? 뱀처럼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흐르는 자 하천을 사행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실은 이렇게 쫙 뻗은 수로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난관도 있고 난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가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익 공부하는 과정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좀 사행천처럼 그러나 강물은 절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꾸준하게 학습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